2024년도 8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대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결정적 사망 원인은 구타에 의한 뇌진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 항목 중 90%가량이 다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이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자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나는 해도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가겠어 여보야 나에게서 노래도는 바다에 가겠어. 왜냐 몰라도 묻는 건 바보. 우리가 왜 가는지 모른다면 나는 바보. 하루 종일 많은 얘기를 너희 머릿속일 뿐. 나는 지금 한 냄새뿐. 매일매일이라고 밥 먹고 잠자고 계속 없는 걔보다 우릴 백장이가 훨씬 좋다. 왜냐고 백장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Yo, bitch. 여름엔 해변으로 가. 우리 주위 둘러봐. 갈 때 놀 데도 없어. 생활이 짜증나지. 심증이 나지. 여름엔 해변으로 가. 왔어. 우리가 바다에 왔어. 아름다운 그녀들과 난 파도를 탔어요. 커다란 파도에 우리들은 흠뻑 젖었어. 여름엔 해변에서 파도를 타요. 사랑을 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오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결정적 사망 원인은 구타에 의한 뇌진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체크카드를 사실상 빼앗아 사용했다는 진술도 제시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이 이모 병장 등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 측은 구타당하던 윤 일병이 갑자기 물을 달라고 애원한 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오줌을 지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소장은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와 언어 장애는 뇌진탕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어 윤일병의 사망 시점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소 사실 등에는 4월 6일 윤일병이 집단 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그러나 윤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학적으로 DOA, 도착 당시 사망으로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 검찰관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선임병들이 윤일병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 카드를 빼앗아 썼다고 했다. 나라사랑 카드는 PX 같은 군내 복지시설에서 쓰는 결제수단이다. 공범 하모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윤일병에게 너 앞으로 잘못하면 카드 쓴다. 맞지? 라고 물은 뒤 윤일병으로부터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군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의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 특위해달라는 요구에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다만 특검보가 진상조사특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화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2명씩,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일에서 21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키로 했다. 세월호 유족 측은 수사권, 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문회 실시 말고는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를 반대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 항목 중 90%가량이 다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또다시 상당수의 2, 3년짜리 한시적인 일몰 조항이 생겨났다. 비과세 감면 조항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이번에도 또 물거품이 됐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에 담긴 공약 가계부 역시 구멍이 숭숭 뚫릴 위기에 놓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일몰 예정이던 53개 항목 가운데 무려 47개가 다시 연장이 된 것이다. 특히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등 금액 기준 상위 10개 항목들은 예외 없이 모두 연장됐다. 기재부의 2014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 특례제도에 적용을 받는 230개 항목 가운데 올해 일몰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4%로 가장 높았다. 더구나 없어진 일몰 조항보다 신설된 조항이 더 많다. 직원 임금 인상 시 상승분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이전에는 없던 항목이 6개나 된다. 여기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처럼 관련 규정이 있지만 새롭게 혜택이 만들어진 조항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가뜩이나 최경환 경제팀 출범과 동시에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하는 데 이어서 일몰 규정 정비에도 실패하면서 공약 가계 부상 목표했던 수입 달성은 불가능해졌고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 공약 가계부는 정부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140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해야 할 돈을 대차 대조표로 정리한 정부로 오는 2017년까지 134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재원은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 확충,
그리고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중 비과세 감면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규모는 18조 원이었다. 더구나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항목 대부분 기간이 3년으로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과 일치한다. 현 정부 내에서 일몰 정비를 통한 세입 확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마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약속하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는 건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의 갖은 요구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조치로 정책 실천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 돼버렸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 적자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총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이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자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기초공사라며 대륙철도 및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 마을 도로 확충과 같은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원장을 제정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에 남북이 윈윈하는 신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프라 지역 개발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고자 설치한 민관 합동자문기구로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 5개월여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흡수통일 음모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쌓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이 노력하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5.24 대북제재 해제를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최백호가 부릅니다. 영일만 친구.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항 일만 친구야.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하 일만
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7일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일반 샐러리맨들의 경우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금 체계인 반면 군이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일반 기업의 39%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84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 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식이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관료사고의 변호가 불가피하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겠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의 퇴직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 개혁 후 폭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확대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몇 년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8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거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명을 요구한 정부 과의 관계자는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일로 당이 주도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시사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황 후보자는 역사교실이 분열이 아닌 치유의 장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황 후보자는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지만 그 의미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재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재난 수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공안 사건인 항림 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유감을 표시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의 황 후보자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또 0세에서 2세 영아교육도 정식 유아교육으로 받아들여 아기 돌봄에서 나아가 영아교육으로 자리를 갖추겠다며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판사 5선 의원으로 공직에 오래 있었던 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수위는 앞서 낙마한 김명수 전 후보자 때에 비해 낮아졌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04년 선임도 안 된 채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황 후보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수임, 진행, 수임료 배분은 내부 문제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세금 자료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동료인 차명진 전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데 대해서는 미국 영주권자로 군면제인 아들이 자원 입대했다며 허리가 아파 공익근무를 했지만 편한 곳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730 전남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으로 7일 당사에 돌아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정현처럼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 최고위원이 기자실에 나타나 50여 명의 기자가 우르르 몰려들었다. 자연스럽게 예정이 없던 돌발 기자간담회가 1시간 가까이 열렸다.
이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호남의 지역구 의원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한 부분인 호남의 정서와 수건사업, 하고 싶은 얘기들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호남의 정서를 당에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주저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호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호남을 공략하자는 서진 전략과 같이 호남에 상처를 주는 발언은 시정시킬 것이고 그런 사고와 전략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부처와 국영기업처에 호남 인사들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중간그룹 인사에서 호남 편파가 있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이 있다면 조사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선거 기간 중 예산폭탄 공약에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 정치라는 것이 순천 곡성 지역민들에 대한 보답이고 저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친박계 출신이라는 계파가 배려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당의 계파는 없다. 계파 배려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잘랐다. 당청 관계 역할에 대해서는 정무 홍보수석을 하면서 당청회의에 많이 참석했다. 오해가 있으면 제대로 설명하는 역할을 미루지 않고 가리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민정의 꿈.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한국의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OECD 국가에서 가난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돼버린 것이다. 빈곤율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조세를 이용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았다. 프랑스의 경우 세전 빈곤율은 0.347%였지만 세후 빈곤율은 0.268%포인트나 떨어진 0.079%를 기록했다. 한국의 세전 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컸다. 고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 등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정도를 따져보면 한국은 0.03포인트로 OECD 국가 중 칠레 다음으로 낮았다.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조세의 불평등도 개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09년 기준 소득공제 전체 규모 가운데 상위 20%가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그만큼 큰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제 개편안도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보다 시장을 활용해 가계소득 자체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집을 팔고 새로 사려는 1주택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만 빌릴 수 있게 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사는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도 디딤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 예산을 1조 9천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하반기에 최대 6조 원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의 낮은 금리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국토부는 오래되거나 작은 집에 살다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택 교체를 원활하게 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려는 목적도 있다. 단 주택기금의 예산 한도를 고려해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로 대출키로 했다. 대출 조건은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매매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이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 은행에서 등기부등본과 기존 주택처분 계약서,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년 만기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연 2.9%, 2천만 원 초과에서 4천만 원 이하가 연 3.1%, 4천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가 연 3.4%다. 미성년 자녀가 3년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르는 날과 기존 주택이 팔리는 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여유 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대출자가 3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디딤돌 대출을 갚고 시중은행의 일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최근 미니밴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 덕분이지만 여가를 가족과 보내려는 가장이 늘면서 미니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이유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미니밴 판매량은 12,553대로 전월에 6,965대에 비해 80.2% 증가했다. 판매 증대 1등 공시는 7월 8,740대가 팔린 신형 카니발이다. 지난 5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카니발은 지금까지 2만 2천여 대가 계약돼 올해 판매 목표 2만 7천여 대를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국 GM의 올란도가 2151대,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가 734대 판매됐다. 구형 카니발과 카렌스는 각각 603대, 325대 팔렸다. 미니밴 시장은 수입차의 잇따른 신차 출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커지는 추세다. 수입차의 경우 도요타의 시엔나와 함께 혼다 오디세이, 스트로엥 그랜드4 피카소 등 상반기 출시된 모델이 꾸준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과 주말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미니밴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판매 급증에는 휴가철 여행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캠핑 행사 등 미니밴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2.4%, 4%,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미국, 중국 수출 호조로 월간 최고 실적인 2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왕소연의 노래입니다. 로망. 그대는 내 안의 로망, 뜨겁게 꿈꾸던 내 사랑.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사랑은 시작됐네. 부드러운 그대 눈빛, 봄처럼 화사한 그 미소, 외롭던 가슴에 스며와 영혼을 앗아갔네.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살아가는 이유인 그대. 이제는 그대 없이는 나 또한 없는 거야. 나의 로망, 무한의 사랑이여.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영원토록. 그대는 내 안의 로망, 뜨겁게 꿈꾸던 내 사랑.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사랑은 시작됐네. 부드러운 그대 눈빛, 봄처럼 화사한 그 미소, 외롭던 가슴에 스며와 영혼을 앗아갔네.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살아가는 이유인 그대. 이제는 그대 없이는 나 또한 없는 거야. 나의 로망, 무한의 사랑이여.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영원토록.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영원토록.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이번 주는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았는데요. 지금 중부지방은 모처럼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아직 흐린 상태고요. 곳곳에 비도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고 차츰 그치겠지만 오늘 하늘이 쉽게 개지는 못하겠고요. 종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한낮 기온은 서울
서울, 춘천, 전주가 31도, 대구 27도, 강릉 26도 등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은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는 내일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강원 영서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도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할 전망이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주말 동안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휴가 떠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도 예밀이 높고요. 하행선 열차 중 용산역에서 전주나 남원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라선은 지금 낮 1시 50분에 출발하는 KTX 열차와 밤 9시와 밤 10시 때 배차된 무궁화 열차에만 각각 40에서 100석가량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산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오후 3시 이후에 운행하는 몇 편의 열차에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부선 역시 동대구역을 기준으로는 일부 KTX 열차와 아이텍스 새마을 열차의 좌석을 예매하실 수 있고 호남선과 장항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오전과 오후에 준비된 몇 편의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답게 상행선 열차도 예밀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경춘산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춘천역에서 저녁 7시 38분에 출발한 열차 이후 자리가 남아있고 태백선도 강릉역에서 4시 25분에 운행하는 열차에는 10석 정도, 밤 11시 40분 마지막 열차에만 100석 이상 좌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경춘산의 아이텍스 청춘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열차는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평일에는 비교적 1시간 간격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시간에 한두 편의 열차가 배차가 돼서 운행하고 있고요. 좌석 번호를 지정해서 운행하는 준고속 열차입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박진도입니다. 야간 열차.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스쳐가는 불빛 따라 지난 날들이 하나둘 떠오르면 내 슬픈 눈물 모아 던져버린다 길게 누운 철길 위로 짠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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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실었다. 흔들리는 차창 너머 지난 날들이 아스라이 그려지면 또 다른 내일 위에 던져버린다. 기계 누운 철길 위로 잔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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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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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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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1,000만 원대 돈을 받은 A 부부장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A 검사가 돈은 받았지만 직무를 이용해 송 씨의 편의를 봐주는 등 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고 검사 징계법에 따라 면직한다는 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실시하지 않고 A 검사와 송 씨 아들 등 관련자 4명만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려 또다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송 씨 장부에 적혀있던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진행한 뒤 A 검사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찰위원회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면직을 권고했다. 검사 품위 손상 책임을 물은 징계 차원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날 법무부에 A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송 씨가 작성한 금전 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A 검사에게 식비로 159만여 원을 지출하고 용돈 등의 명목으로 1,800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 감찰본부는 이 가운데 2010년 9월 25일 300만 원, 2011년 9월 10일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 정도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장부에 300만 원의 용도는 추석 용돈으로 기재됐고 500만 원은 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나머지 금품 수수 내용은 징계시효 5년이 이미 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가 실질적으로 송 씨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주려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조치가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제19조차 기소하지 않는 검찰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한다면 설득력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 씨의 장부에는 A 검사 외에 전직 서울시장과 현직 국회의원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철도 분야 민관 유착, 이른바 철피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어제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철도궤도공사 시공능력 1위 업체인 삼표 ENC한테서 총 1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국철도공단 이사당 출신인 조 의원은 재직 시절 삼표 ENC의 공사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퇴임 석 달 후에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조 의원이 예비 후보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 이와 관련해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선 이후 2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6천만 원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은 3차례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받은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해당 금품의 구체적인 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천 전에 받은 1억 원을 공천 헌금으로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인 조 의원이 구속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하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그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한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을 9일에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국회 내 농협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해 해당 의원실 직원들이 서종예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음식되는 현금 뭉치를 현금 출납기에 입금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의원 3명은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공무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한 달 동안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5억 1,200만 원에 이른다. 기동팀은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1,281명의 직업 정보를 조사해 7개 사회 지도층급을 대상으로 정해 체납 조사를 했다. 직업별로는 대기업이 546명, 공무원 324명, 교육, 언론, 공공기관 274명, 의료계 127명, 금융계 126명, 법조계 38명, 기타 1,390명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부처 공무원, 지상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는 변호사가 다수였고 공무원 신분인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공무원 중에는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체납조사 주체인 경기도청에서는 공무원 4명이 100만 원가량 지방세를 내지 않았고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됐다. 기타 고액 연봉자는 주로 중소기업 임원들이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와 취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월 710만 원의 급여를 받는 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무려 5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한 병원장은 월 1억 2,6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500만 원을 받는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1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월급 5,800만 원을 받는 연구원은 67만 5천 원을, 증권회사에서 월급 3,800만 원을 받는 직원은 3,800만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가운데 300만 원 이하는 한 달 동안 납부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하는 이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라고 도내 31개 시군에 지시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이던 어선이 접근하는 대형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나 사전 충돌 위험을 알려야 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충돌 사고는 0시 32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서남쪽 7km 해상에서 120톤급 저인망 어선과 4,000톤급 유조선이 충돌했다. 사고가 난 곳은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서 서쪽으로 19km 떨어진 지점이다. 사고 어선은 충돌 후 곧바로 침몰했으며 선원 11명은 인근 어선들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맹골수도는 평소 항해하는 선박이 많고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많은 선박이 동원되면서 그만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돌 사고 당시 진도 VTS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강인하다 해도 지혜롭다 해도 그대를 아는가요 아는가요 내게 너무 관계없다는 것을 우울한 편진 이젠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실험용 치료제 GMAB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 윤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약을 사용해도 될까? 사용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험약을 누구에게 먼저 줘야 할까?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2명에게만 신약이 투여된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7명이 에볼라 감염자로 확진된 나이지리아의 보건당국은 미국에 GMAB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 보건당국은 물량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공동 발견한 영국의 피터 피옷 박사 등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서방 국가에서 에볼라가 퍼졌다면 보건당국은 당연히 실험약을 사용하도록 했을 것이라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실험약 투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마이클 오스터홈 미네소타대 박사 등은 개발 중인 실험약의 대량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법 치료제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반박했다. 실험 단계의 에볼라 치료제 투입을 확대할지는 내주 초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일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1,711명, 사망자 9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에볼라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고 있는 WHO는 이날 이틀 일정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에볼라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이날 에볼라 경보를 최고 단계인 레벨 1으로 격상시켰다. 미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는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 처음이다. 라이베리아 정부도 시에라리온에 이어서 이날 두 번째로 에볼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경제 제재에 대해 전면적인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과 EU가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내놓은 지 약 일주일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6일 러시아 개인 법인의 경제 제재를 가했거나 동참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품, 원료, 식품의 수입을 1년 동안 금지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7일 내각회의에서 육류와 어류, 우유와 유제품, 과일류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수입금지 대상 국가에는 미국과 EU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 노르웨이가 포함됐다. 러시아 제재에 나선 일본은 제외됐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여객기들이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아르메니아, 터키를 가기 위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필요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EU와 미국 항공사에도 취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렇게 될 경우 시베리아 항로를 통과해 아시아 지역으로 운항하는 유럽 항공사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13억 달러의 농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했으며 EU 역시 158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정치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사용해왔다. 수주 전부터 우크라이나산 유제품과 폴란드산 사과, 호주산 쇠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네기 연구소 모스크바 센터의 릴리아 쇠프트소바 연구원은 지난해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 6.5%는 견딜만 했지만 9에서 10%로 오르면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고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경제와 자국 국민에게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속 대응군 창설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매년 1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워싱턴에서 폐막한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평화유지 신속 대응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등 아프리카 지역에 준동하는 무장폭력 세력의 위협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안보와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5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 발표한 제한적 개입주의 외교정책 구상의 핵심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폐막식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내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벌여온 에티오피아, 가나, 루안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등 6개 나라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소말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 유지 활동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 앞서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연합 의장인 무함마드 울두 압델 아지즈 모리타니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력 갈등, 불법 인신매매, 조직 범죄 등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아프리카 정상 50여 명이 참석해 4일에서 6일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미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투자도 약속했다. 이 중 140억 달러는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할 예정이다. 교육 보건 분야 지원 등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3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6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우리는 아프리카 땅에서 자원을 캐내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의 일자리와 아프리카 전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이라크 순위파 반군이 이라크 최대 규모 댐과 최대 기독교 거주지를 장악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부와 북부를 장악한 채 정부군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던 이슬람 국가 IS의 공세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7일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쿠르드 자치정부 KRG의 군조직인 페시메르가를 몰아내고 모술댐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IS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모든 방향으로 영역 확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칼리프가 통치하는 위대한 이슬람 국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그리스강 상류의 모술댐을 장악하면서 IS는 물과 전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댐을 방류할 경우 바그다드를 비롯한 도시 일부를 수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KRG 관리들은 페시메르가가 아직 모술댐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IS는 5만 명에 이르는 주민 모두가 기독교도인 카라코시와 다른 기독교 밀집 지역인 탈카이프, 바르텔라, 카람레슈 등 5곳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주민을 비롯한 약 1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카라코시는 IS가 장악한 제2의 도시 모술과 쿠르트 자치 지역의 주도 아르빌 사이에 위치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라크 기독교 신자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교황은 국제사회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나서달라며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피란길에 내몰린 이들이 가장 바라는 원조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IS의 기독교 지역 장악과 관련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긴급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디바의 노래 듣겠습니다. 왜 불러? 왜 불러
다음은 사설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군대 개혁 착수하라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군이 신뢰 위기에 빠졌다. 윤일병 사망 사건은 군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가지 상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느 나라든 군 훈련이나 작전 중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번 일로 군 곳곳에서 조폭만도 못한 잔혹한 사형이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군 사법기구도 믿기 어렵다. 윤일병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어제 아예 사고사로 처리하기로 처음부터 짜 맞춘 것 같이 수사했다며 윤일병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헌병대장과 군 검찰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윤일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을 비롯해 육군단과 삼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지휘선상의 모든 부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지만 벌써부터 셀프 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선에서 면책이 된다 해도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은폐와 축소 악폐에 젖어 책임 회피에 급급한 군에 수사와 개혁을 맡기면 제2, 제3의 윤일병 비극을 막을 수 없다.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구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는 6일 첫 회의부터 위원회 활동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역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민의를 대비하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추상가치 실상을 파헤치고 개혁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군 사법체계 개선이 특히 시급하다. 현재는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어 병영 내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 조치권도 손질이 필요하다. 군이 흔들리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관료 군인사회에 대한 개혁 여론이 빗발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망 이후 관료는 부패와 결탁하고 군 간부는 사병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연금은 과도하게 챙겨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았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청와대가 먼저 당의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메시지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시기도 적절하다. 앞으로 20개월간 큰 선거가 없다. 연금개혁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개혁은 워낙 변수와 반발이 많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담화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도 3대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문구를 넣는 등 의지를 다졌다. 게다가 안종범 경제수석은 2기 경제팀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 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당청의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기대가 크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철저히 해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상대 공적연금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고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엔 약 2조 원, 군인연금엔 1조 원 넘는 돈을 국고에서 보전했다. 이 정부 5년 동안 두 연금 적자 보전에만 22조 원이 필요하다. 2년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사학연금도 20년 후엔 고갈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은 나랏빚에도 가장 큰 부담이다. 지난해 나랏빚 1117조 원 중 연금 충당 부채가 596조 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연금 충당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다. 실제 지난해 늘어난 나랏빚 215조 원 중 대부분이 연금 충당 부채였다. 이들 연금을 그대로 두고선 나라의 미래가 없다.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 중 난제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센 데다 관료 주도의 셀프 개혁으로 신용만 내었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개혁은 개혁이라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43%나 깎았지만 공무원연금은 25% 깎는 데 그쳤다. 연금 수령 연령도 2010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공무원만 65세로 늦추는 등 반쪽짜리 꼼수 개혁이었다. 이번엔 국회가 주도해 관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 군인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령, 직급, 근속연수별 연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민관군의 구별을 없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적연금 개혁에 이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승구의 난. 당신의 향기, 당신의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여. 난 어떡하라고. 술잔 속에 떠오른 얼굴, 숨겨둔 사랑이여. 당신이 볼까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벌렁벌렁. 나 이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당신의 향기, 당신의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여. 난 어떡하라고. 술잔 속에 떠오른 얼굴, 숨겨둔 사랑이여. 당신이 볼까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벌렁벌렁. 나 이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나 이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차기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한국 축구를 지휘할지 여부는 일주일 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7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새벽 김동대 협회 부회장, 전한진
국제과장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해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 면담했다. 그는 현지 시간으로 정오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약 일주일간 판 마르베이크 감독의 한국 대표팀 감독 수락 여부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차기 대표팀 감독 후보로 외국인 3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들이 누구인지 추측만 나돌았는데 이날 축구협회는 1순위 후보가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라고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이번에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수락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해 9월 초로 예정된 A매치부터 그에게 지휘봉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2, 3순위 후보자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일보였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류중일 대표팀 감독이 일찌감치 주전으로 발표했던 마무리 임창용과 포수 강민호는 슬럼프 기미까지 보인다. 김광현을 제외하고 선발진의 성적도 믿음직하지 않다. 대표팀 타선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좌타 라인 역시 불안하다. 일시적인 부진일 수도 있지만 슬럼프가 길어진다면 비상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임창용은 지난 6일 청주 하나전에서 1이닝 동안 1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올 시즌 벌써 8번째 블론 세이브를 안았다. 지난달 28일 대표팀 최종 명단 발표 이후 1승 1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블론 세이브도 2개를 보탰다. 같은 기간 방어율 7.36은 마무리 투수로서 부끄러운 성적이다. 블론 세이브 2개가 모두 홈런을 맞아 나왔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큰 대회일수록 한 방의 위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마무리 봉중근 역시 대표팀 편성 이후 3세이브를 더했지만 블론 세이브도 1개 기록했다. 방어율은 4.91이나 된다. 저완 릴리프 차우찬, 셋더맨 안지만은 나란히 방어율 3.60을 기록 중이다. 반면 넥센의 셋더맨 한현희와 LG 중간개투 유현상은 방어율 0으로 활약했다. 현재 대표팀 불펜치는 철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팀 투수 명단 중 선발 투수는 김광현, 양현종, 이재학, 이태양 등 4명이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광현을 빼고 모두 부진하다. 양현종은 한 경기에 나와 4와 3분의 1이닝 동안 8자책점으로 흔들렸다. 이재학은 그나마 퀄리티 스타트를 냈지만 이태양은 2경기에 등판해 방어율 19.89를 기록했다. 김광현을 제외한 3명의 최근 10일간 방어율은 무려 13.51이나 된다. 단지 한 경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현종의 최근 3경기 방어율은 11.15, 이재학은 7.07, 이태양은 13.5다. 아시안게임에서 맞붙을 상대가 비교적 약하다 하더라도 압도적 선발의 부재는 승부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강민호는 지난 6일 NC전을 마친 뒤 이례적으로 2군행이 발표됐다. 강민호는 대표팀 명단 발표 뒤 10일 동안 4경기에 나와 타율 1할 3푼 3리에 그쳤다. 2군행은 부진에 따른 조치다. 백업 포수 이재원 역시 4할을 노리던 타격감이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명단 발표 뒤 타율이 2할 8푼 6리다. 단기전에서 포수는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하지만 공격 부진은 수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강민호는 일시적인 조치로 2군에 내려갔으나 대표팀의 무게중심을 위해서는 빠른 컨디션 회복이 절실하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현숙이 부릅니다. 물방울 넥타이. 남자는 애창곡 몇 곡은 술술 나오고
남자 멀리 봐도 봄이 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런 당신께 거울을 보냈다. 물방울 내 나이가 잘 어울리던 남자. 사랑을 낙인처럼 내 가슴에 찍어주고 사랑하면 좋더라. 사랑해서 행복하다. 물방울 넥타이를 맨 그 남자. 사랑하면 좋더라. 사랑해서 행복하다. 물방울 넥타이를 맨 그 남자.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등이 참석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애초에 평화미사에는 북한 측 가톨릭 신자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초청했다.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가톨릭 신자의 미사 참여를 요청했다. 또 천주교 일각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황 방한준비위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미사의 성격이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미사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신과도 맞아 초청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과 갈등 해결을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도 함께 초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한준비위원회 간 초청 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삐걱대기도 했다.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할 때는 장애인들이 직접 그린 교황의 초상화, 손이 없어 발가락으로 접은 종이학 등을 교황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교황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일도 두 팔이 없는 소녀가 만난다. 수녀가 옆에서 꽃다발 증정을 돕는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교사들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정책을 세워두고 있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수학여행에 동행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이 공연불에 그치게 됐다. 수학여행 인솔자인 교사에게 안전요원 역할까지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일에서 14일과 18일에서 20일을 4차례에 걸쳐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12시간짜리의 교원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교사들이 60명씩 서울소방학교에서 단체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응급처치 등 12시간의 교육을 통해 안전요원 자격을 얻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안전요원을 구하기 어려워하고 교사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아 집단연수를 추진하게 됐다며 소방교육은 제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교육과 비슷한 응급처치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안전요원 단체 연수를 한다. 인천교육청도 이번 주부터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안전요원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신학기부터 안전요원을 구하기 어려워 교사들을 별도로 교육시킨 다음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교육만으로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희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은 교사들이 12시간의 교육만 받고 투입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가 자격증이 있는 안전요원을 투입해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학여행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인솔자인 교사를 돕는 안전 전문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꼴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대포통장 개설 등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창구에서 가짜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8개 은행과 함께 신분증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해 정확성도 높이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신분증 발급 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해서 신분증 위변조 식별이 어려웠다. 특히 신분증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만 정교하게 위조해도 본인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부산, 광주, 외환, 신안, 국민, 농협, 하나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말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행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기연문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7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전지사용법과 전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정리해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바닷물에 빠뜨리면 즉시 건져 전지, 유심칩, 메모리칩 등을 분리해 깨끗한 물에 헹군 뒤 전지는 상온에서 말리고 본체는 전기밥솥에 신문지를 깔고 보온 상태로 2시간에서 5시간 말리면 된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절대 전원을 켜면 안 된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전지를 오래 사용하려면 항상 충전 상태로 두는 게 좋다. 전지를 완전히 방전한 뒤 충전하면 전지 수명이 줄어든다. 전지를 충전할 때는 100% 충전됐다고 표시되더라도 계속 충전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는 60%가량 충전되면 완전히 충전됐다고 초록색 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아지면 전지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전지를 조금 따뜻하게 한 뒤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전해드리면서 8월 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그대 차가웠죠. 마지막 인사까지도 그 흔한 한마디 잘 지내라 말도 없이 돌아섰죠. 그때는 괜찮나요? 지금은 행복한가요? 난 이미 들어요. 바보처럼 아직도 그대 생각만 해요. 빈수화기를 들고 그대 이름 불러요. 아무것도 누르지 못한 채로 그댄 그렇지 않죠. 이제 나의 얼굴도 내 목소리도 잊은 거겠죠.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된다. 그대에게 쓴 편지 보내지도 못하고
다시 그대와